자, 점심도 잘 먹었고요. 교재 열어보시면 33페이지인데 자, 잘 봐. 항상 제목부터 먼저 봅니다. 제목이 뭐냐면 연소에 3상되어 있거든요. 3상 분류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상자가 무슨 상자냐? 페이즈. 다시 말하면 H2가 있습니다. 이게 고체가 되면 얼음이 되고요. 액체가 되면 물이 되고 기체가 되면 수증기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기체가 타는 방식, 액체가 타는 방식, 고체가 타는 방식. 그래서 기체상, 액체상, 고체상. 그래서 3상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 보니까 지금 처음에 기체 연소가 나와지지요? 예, 넘겨보시니까 액체 연소가 나와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는 고체의 연소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연소의 3상 분류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아, 야, 기체는 이렇게 타. 액체는 이런 식으로 타. 고체는 이런 식으로 타.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웃라인 상에서. 그렇다면은, 지금 봤을 때, 기체 연소에, 기체 같은 경우에, 기체의 연소에, 제일 첫 번째, 자, 이게 뭐냐. 확산연소가 있어요. 확산연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혼합.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 혼합. 네 번째, 폭발이 있어요. 폭발은 따로 할 것인데. 자, 일단은 뭐냐. 뭐, 글로 외운다면 확산, 예혼합, 부분혼합, 폭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되는데요. 자, 확산이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저기 제일 많이 떠올릴 만한 건 뭐 있으냐? 브루스타. 자, 캠핑장 가서 고기 구워 먹습니다. 자, 라면 끓여 먹습니다. 그러면 부탄가스 있잖아요. 꽂아서 이제 불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요, 이게 타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스가 올라오고 산소가 필요한 건데 산소는 뭐냐? 주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스가 나오는 건 뭐냐면 어디 쪽 나오냐? 바깥쪽 나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가스는 들어간 거예요. 어느 쪽으로? 공기 속으로 들어간 거죠. 가스통에서 나와서 공기 속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가스는요. 예. 그래서 제일 일반적으로 뭐냐? 이 가스가 분출된 가스가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면서 섞이면서 타더라.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확산 연소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제 뭐 화염, 불꽃의 색깔이 황색, 적색이라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보시면 황색이나 그러니까 노란색, 빨간색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불꽃 중에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파란색 불꽃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는요. 어떻게 빨간색이 뜨거워요? 파란색이 뜨거워요? 무조건 파란색이 뜨거운 거야? 야, 가스불이 뜨거워, 촛불이 뜨거워? 다 뜨겁죠. 가스불이 훨씬 뜨겁죠? 가스불이 파란색이야. 빨간색 갈수록 좀 저온이 되는 거고 파란색 갈수록 좀 고온되는 겁니다. 이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냥 일반적인 연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연소다. 그래서 그닥 그렇게 온도가 높진 않더라. 돼 있는데 사실은 보면은 이놈의 그 예혼합이 중요해요.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연소라고는 돼 있지만은 거의 폭발하고 물려 있는 거예요. 자, 예자가 뭐냐? 미리야. 미리 공부한다, 예습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믹스드, 프리믹스드, 먼저 섞여 있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대표적으로 자동차 엔진이 있어요. 그러면 휘발유 엔진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봅니다. 여기에 연료가 들어간다. 근데 연료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연료가 들어갈 때 공기랑 섞여요, 이미. 그렇게 섞여서 혼합기가 들어간다 그래요. 그 혼합기가 엔진에 와서 실린더에서 그 안개를 뿜어줘. 여러분들 이렇게 뭐 GDI 엔진 이런 거 보면요. 이게 다이렉트 인젝션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연료가 이미 기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들어온 공기랑 섞여서 이미 섞인 채로 그 실린더에 가면요. 그 인젝션 펌프가 안개같이 쏴주는 거야. 안개같이 뽀얗게 뿌려줘. 그러면 여기에 점화 플러그에 22,000V 스포크가 땅 튀면서 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피스톤을 밀어내는 겁니다. 이게 내연기관이에요. 안에서 탄다 그래서 내연기관. 예, 그래서
예온하면서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뭐 불태우고 그런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바로 뭐냐면은 엔진 내부 같은 거 떠올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리 섞여 있기 때문에 와서 섞이며 타는 거랑 미리 섞어 타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온합 연소가 이게 아주 가장 온도도 높고 연소 속도 빠르고 요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그 교재 보시니까 가연성 기체와 공기가 미리 연소 범위 내에서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합기가 이제 잘 섞여서 타기 때문에 다른 말로 뭐냐 고르게 잘 섞여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균질 연소다라는 말도 한대라는 거예요. 얘기했죠. 머릿속에 뭐냐 미리 섞어놓은 거거든. 그렇게 좀 잘 탄다가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뭐냐 화염의 전파 속도, 연소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 굳이 빠르다라면 도대체 기준이 뭐냐? 그냥 확산 연소에 비해서는요 잘 탄다. 빠르고 온도도 높더라 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세 번째 보면요, 그 백파이어 얘기 나오는데 백파이어 좀 이따 할게요. 백파이어는 이제 리프팅도 있고 블로우오프도 있고 백파이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내연기관의 연소가 있다는 거죠. 부분 예온합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좀 일부는 섞여 있고 일부는 섞이지 않은 거, 그게 이제 부분 예온합이 되는 거고요. 폭발 연소는 이제 요건 좀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찔끔찔끔 타면 연소고 한 방에 몰아타는 거는 폭발이다라는 건데 이제 이게 폭연도 있고 폭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뭐냐 기체의 연소 방식 4가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중에서 다음에 기체 연소 방식이 아닌 것 그렇고 뭐 갑자기 뭐 4번에 무슨 뭐 증발연소, 뭐 액면연소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다는 거, 특히나 확산 예온합, 부분 호박, 부분 예온합, 폭발 같이 가는 거 이거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액체 연소입니다. 액체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자 첫 번째 증발연소 이게 되게 일반적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분해가라면 분해연소, 세 번째 등심연소, 심지 네 번째 분무 이렇게 4가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잘 보세요. 이미 확산연소, 예온합연소 이건 뭐냐? 이건 액체들 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럼 또 뭐냐? 액체 연소는 증발, 분해, 등심, 분무가 있다. 그럼 이제 문제도 아닙니다. 액체 연소 방식이 아닌 거. 그래서 증발 연소, 분해 연소, 등심 연소, 그 다음에 확산 연소. 그럼 그건 기체 얘기잖아. 나오지도 않아. 그럼 너무 쉬워가지고 또 나와도 틀리는 게 바보가 되는 거고. 그런데 도대체 뭔 소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증발 연소. 아까 제가 알코올 얘기했잖아요. 액체가 탈 때 액체가 직접 바로 불부터 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뭐냐 기화돼서 표면에서 아직은 액체고 기화가 돼서 이건 액체고 이제 기체된 거죠. 기화돼서 타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증발연소. 액체가 바로 불붙는 게 아닌 거고 액체가 기화되어서 가스를 만들어 타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제일 흔한 증발연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분해연소란 말 잘 들어야 돼. 이게 좀 센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많이 나와집니다. 보면은 분해에 관련된 얘기가 이런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 플라스틱 같은 거 아니면 이제 뭐 거기 뭐 벙커시우나 중유 이런 것도 막 있다라 그러는데 이렇게 보는 거야. 일단은 뭘 가열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그냥 고무 피복이 전선에 고무 피복이 있는데 무슨 이유는 뭐 전선에 과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 구리 도선에서 열이 막 이제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겉에 피복이 슬금슬금 녹겠죠. 녹아요. 예. 근데 이때 녹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린 주변에 있다 그러면 야, 뭐 타는 냄새 안 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타는다라는 게 불꽃이 붙어서만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게 기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큰 플라스틱이나 비닐 이런 것들은요, 고분자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잠깐 붓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붓기도 하지만 분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쪼개지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
분해 연소란 이렇게 들어보십니다. 얘가 탄소가 이게 뭐 사실은 무지무지 길어. 더럽게 길어. 더럽게 길어. 이대로는 잘 안 타. 그래 참고로 이건 대충만 얘기해 줄게. 탄소수가 적을수록 좀 잘 탑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 탄소 길이가 무척 길어. 그러다가 얘가 좀 끊어지는 거야. 끊어지는 거. 그래서 아주 길 때는 쉽게 불이 안 붙는데 끊어지면은 불이 잘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해 연소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거기에 일반적으로 점도가 크고 점도가 크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찐덕거리는 거야. 찐덕거리는 거고 이런 게 좀 분자량이 커요. 분자량이 크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어차피 다 탄소 아니면 수소라고 탄소하고 수소로만 돼 있는 거야. 탄화수소가 되는데 이게 탄소가 10개짜리하고 50개짜리 있다고 치란 말이야. 그러면 50개짜리가 훨씬 더 무거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게 길다 보니까 분자하고 분자 사이 인력이 커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증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점도가 높다는 건 찐덕거리는 거지. 이게 증발이 잘 안 된다. 오케이? 그런데 이게 뭐냐. 열을 받으면서 이 결합이 좀 끊어지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큰 분자가 좀 작은 분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기화되기 좀 수월해지거든요. 그러면서 타는 겁니다. 그게 분해 연소야. 그래서 자 보십니다. 책에 뭐라고 써 있느냐? 점도가 높고 비중이 크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일단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래요. 찐덕거리면 여러분들 비중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비중. 이거 밀도야.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게 뭐냐? 밀도는 그 부피당 질량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런 단위를 쓰는데 복잡해. 그래서 기준을 잡은 게 있어. 그게 물이야, 물. 그러면 물의 실제 밀도가 1인데 정확히는 1g 퍼 세제곱센티미터 혹은 1000kg 퍼 세제곱미터 대충 이런데 대충 하고 실제로 그런데 순수한 물에서 그걸 갖다가 매번 따지지 말자. 야, 그러면 그냥 물보다 가벼운 거, 무거운 거 이렇게 보자는 거야. 그래서 물의 밀도를 상대값으로 표현해서 비중이란 말 쓰는데요. 물이 1이야, 기준이야. 물보다 두 배 무겁대. 그러면 종이컵에다가 물 한 컵, 다른 액체 한 컵 담아놨거든요. 근데 이 액체가 부피는 같은데 2배 무겁대. 그럼 비중이 2야. 그러면 물어볼게, 내가. 일반적인 기름은 물보다 비중이 클까요? 작을까요? 그럼 간단하게 말하면 되죠. 기름이 일반적으로 물에 떠요, 가라앉아요? 뜨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들은 웬만하면 물보다 비중이 작아요. 근데 물보다 비중이 큰 것도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건 가라앉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떠올리는 거야. 통상적으로 점도가 큰 게 찐덕거리는 게 무겁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분자량이 큰 게 끓는 점이 잘 들어봐. 끓는 점이 높을까 낮을까? 높아야 되는 거예요. 자, 끓는 점이라는 건 끓기 시작하는 온도잖아요. 그럼 뭐냐? 이 분자하고 이 분자 간에 서로 붙잡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분자 간의 인력을 끊고 도망갈 때 기체가 되는 거잖아. 근데 등치가 워낙 크잖아요. 무겁잖아요. 날아가기도 어렵거든요. 분자 간의 인력도 세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점도 큰 게 끓는 점 높고 그 다음에 비중도 큽니다. 예. 그 대표가 거기에 중진류인 중유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유라는 기름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까? 실제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군대 있을 때 본 겁니다. 여러분 잠깐 별도로 이거 어차피 뒤에 가면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있잖아. 우리가 그 석유 있죠, 석유.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우리나라가 석유 수출하는 거 알죠? 그게 SK 이노베이션 광고에 나온 거 아니야. 우리가 사오는 거는 원유를 사오잖아요. 텍사스 중진류네, 두바이 이런 걸 이제 그걸 사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갖다가 오일뱅크네, S오일이네, SK 이런 데서 이제 정유회사가 GS 칼텍스도 있네요. 정유회사가 그걸 갖다가 이제 원유 그 시커먼 점액질 액체를 갖다가 끓여가지고서는 휘발유 뽑아내고 우리가 쓰는 등유, 일반적으로 석유나라로 하는 게 그 등유입니다.
그 다음에 디젤 뽑아내고 중후 뽑아내고 찌꺼기 아스팔트 나오고 이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정유기술이 되게 좋아요.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원유를 갖다가 수입을 해서 자 한번 생각해봐. 제일 그래도 거기서 이제 부가가치가 제일 좋은 게 휘발유란 말이야. 가솔린이란 말이야.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냥 순수하게만 분별 증류를 시키면은 가솔린 비율이 아마 40%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럼 뭐냐면 가솔린 뭐 그다음에 석유 그다음에 뭐 경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탄소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야. 10개에서 15개, 뭐 15개에서 20개, 뭐 25개, 30개 대충 이렇게 많아지거든요. 밑으로 갈수록 끓는 점 높은 게 탄소수가 많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거기서 그냥 끓여서 만들면 한 40% 휘발유 나올 건데 정유기술 좋아갖고 정확한 명칭은 이제 크래킹이라고 하는 건데 잘라내는 거야. 그래가지고선 60% 이상 휘발유를 뽑아낸다는 거야. 그래갖고 더 고부가가치로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석유 수출한단 말이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석유 원유 갖다 파내는 게 아닌 거고.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를 이렇게 가보면은 이제 상하나 이런 데 보면요. 좋은 차들 되게 많답니다. 뭐 실제로 중국차 후지잖아. 그러면 이제 BMW나 벤츠는 되게 많대요. 근데 중국에 이제 올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거래한 친구에게 들어보니까 중국에서 벤츠 10년 타면은 차가 벤츠가 아니래. 그 뭔 소린가 했어요. 엔진 소리가 거의 트럭 소리가 나는데 이게 뭔 소리야? 기름이 후져 그러니까 기름이 후져갖고. 그러니까 중국의 정유기술이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벤츠 10년 타도 아직 질도 안 났어. 근데 중국서 벤츠 10년 타면요 엔진이 작살난대요. 기름이 후져가지고서. 그런 얘기 헛디다. 예. 얘기 좀 잠깐 흘렀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유 나와서 좀 길어졌네요. 그럼 뭐냐면은 중유는 일반적으로 잘 쓰죠. 제가 이제 군대에서 봤다라 그랬는데 저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난로 겨울에 이렇게 석유 난로인데 그 연료가 그 중유야, 중유. 그래갖고 어떻느냐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뭐 토요일 날 뭐 군발들 뭐 하겠습니까? 뭐 청소하거든요. 그러면 난로 청소한다고 다 이제 끌고 나와. 그래갖고 이제 뭐 연통도 청소한다. 그러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있잖아. 일주일 지났는데 연통 이만하면요 구멍 요만해져 있어요. 끓음 때문에. 무지하게 끓음 낀다.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거 뭐 장작을 뗐나? 그렇게 끓음이 많이 깨요. 그럼 무슨 얘기냐? 불안전 요소 많이 했다는 거죠. 예, 그게 중질류라는 거야. 그럼 다시 돌아와서 무슨 얘기냐? 이러한 중질류 같은 것들이 뭐냐? 열을 받으면서 자, 잘 보세요. 열분해 시켜서 탄소수가 적은 등유 가솔린 나오잖아. 가솔린, 휘발유라고요. 등유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석유라고요. 그래서 가등 경중 그러거든.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거든. 그러면 탄소수가 되게 많은 중유를 열분해 시켜서 탄소수가 적은 놈으로 쪼개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냐? 이게 끊어져서 기화가 잘 돼서 타는 겁니다. 이게 분해 연소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봤으니까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중유, 글리세린, 벙커CU, 또 3석유, 4석유, 뭐 동식물류가 있다는데 일단 중유, 글리세린, 벙커CU까지는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 분해 연소입니다. 아 이거 등심 연소야. 이거 뭐 심지죠, 심지. 호롱불, 예, 호롱불. 예. 자, 긴 얘기 할 거 없고, 자, 그 다음에 분모 연소인 건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그 예온압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그 자동차 엔진 내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분모라는 거 말만 좀 들어봅니다. 스프레이라고요. 액체인 건데 기화시킨 것도 아닌 거고 이걸 갖다가 분무기 형태로 확 뿜어내는 거야. 그래서 불을 붙여버린 거야. 근데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 이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여기 액적이라고 돼 있나? 이게 이제 분무연소 다른 말로 액정연소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까 그랬잖아. 얘가 일반적으로 기화돼 타는 게 아니고, 이게 안개처럼 나가지는 경우는 뭐냐? 인화점 아래서까지 불 붙을 수 있다 그랬던 거죠? 한 번 더 나가집니다. 분무연소. 공업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분무연소는 뭐냐?
일반적으로 그냥 태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공업적으로 많이 쓴다라는 거. 분무연소까지 4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증발, 분해, 자, 심지. 등심은 심지다. 심지. 그 다음에 공업용. 공업용. 그냥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이제 뭐냐. 액체의 연소가 4가지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체도 들어가는데 잘 보세요. 고체를 보시면 표면, 증발, 분해, 그 다음에 넘기면 자기연소까지 있습니다. 고체 같으면. 아따, 오늘. 아니, 나만 덥냐? 여기 괜찮아요? 너무 더워? 나 지금 카메라 안 나오지? 땀 찔찔 나는 거. 화질이 후져가지고. 왜 이렇게 땀이 나? 아니, 에어컨을 계속 도는데, 나 지금 봐봐. 여기 막 손에 막 지금 막 축축해. 되게 땀나네. 오늘 토요일이죠? 내일부터 비가 온다는 거죠? 오면 맞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걸 보고 다니세요. 예. 네, 비가 또 온답니다. 그래서 아마 요번에 오는 비가 거의 이번 장마의 마지막 비가 될 거예요. 원래는 뭐 꼭 그런 건 아닌 거지만 대본에 의하면 장마는 끝났어야 돼요. 엊그제가 초복이었거든요. 그러면 장마 끝나고 삼복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본에 의하면 장마는 끝났어야 되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남부지방에 좀 비가 많이 왔지만은 중부지방에 큰 비는 오지 않았잖아요.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근데 이제 아마 여기 내일부터 아마 비가 좀 많이 온답니다. 중부지방으로. 거의 뭐 마지막 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덥냐. 덥네요. 자, 표면 연소 보십니다. 일단 거기 보시면 숯 나와집니다. 숯.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가연성 고체가 표면에서 산소랑 반응한다. 이 말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고체를 가열합니다. 그러면 이 가열된 고체가 지가 직접 타는 게 아닌 거고 가연성 기체를 내보내서 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이제 승화성 연소, 증발 연소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뭐냐? 표면에서 산소랑 직접 탄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거기 이런 말 있습니다. 고체 가연 물질이 열분해하지 않고 증발도 하지 않는다. 밑줄 한번 그어놓으세요. 그러면 우리 액체 같은 경우도요. 좀 가열되니까 지가 기화되면서 가스 형태로 타는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고체도 그럴 수가 있는데 표면 연소 같은 경우는 뭐냐? 대표적으로 숯인 겁니다. 숯. 그 표면에서 직접적으로 타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뭐냐? 표면에서 산소랑 반응한다. 표면 연소. 이거 직접 연소도 한다고 돼 있군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체에서 제일 흔한 게 표면 연소. 그 다음에 자, 아까 얘기했잖아. 야, 숯불하고 장작불이 훨씬 잘 타잖아요. 이거는 지금 무염연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뭐냐? 불꽃연소보다 당리 속도가 느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뭐냐면은 연쇄 반응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불꽃이 훨훨 나는 게 아니라서. 그렇기 때문에 뭐냐? 대표적으로 부촉매소와 억제소와 그러는데 요거 이제 활성을 높여주는 건데 아직 공부 안 하셨어요. 근데 뭐냐? 이거에는 효과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연쇄 반응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자꾸 나오는 게, 코크스나 뭐 수치나 목탄이나 그러면 건데, 금속분 얘기 좀 나오거든요. 이거 금속분, 금속 가루잖아. 액면대로 말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죠. 마그네슘 연소. 잘 모르죠. 잘 몰라. 요건 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 잠깐 보십니다. 이제 학생들 중에서 보면, 뭐 금속분 연소.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니 금속이 타느냐?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 이거는 이제 이 앞에도 문제 있는데 내가 그 이과 이과 결합을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안 하고 왔는데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외워버려.
그래봤자 뭐냐면은 Li2O, Na2O, K2O인데 자, 이게 원래는 주기율표상에서 수리나 칼이에요. 그러면 이 식만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산화 리튬, 산화 나트륨, 산화 칼륨 이런데요. 자, 보실 게 뭐냐면은 아니 산소 원자 하나에 나트륨 원자 두 개 들러붙은 거잖아. 그쵸? Na2O니까 그러면 나트륨은 산소 원자에 나트륨 원자는 두 개가 들러붙는 거야. 근데 마그네슘은 한 개가 들러붙어. 이게 MgO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원자가 1가, 2가로 내가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랬는데 이건 내가 심화 때 할게. 지금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길어져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외우자라는 겁니다. 그래봤자 여러분들 나와지면 얘들도 안 나와. 이거밖에 안 나와. 나와도. 그럼 나트륨은 뭐냐? 산소 원자에 두 개 붙을 수 있고 마그네슘은 1대1 대응이야. 하나 붙을 수 있어. 이걸 좀 하나 좀 기억을 하십니다. 먼저. 그 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가 요즘에 이과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험을 다 하더라는 거야. 나트륨 해봤죠? 우리 형님 안 해봤나? 아, 불꽃색 보는 거 말고 나트륨 이제 물에 집어넣고 떠갖고 막 도는 거, 막 부글부글 하는 거. 해봤지? 그렇죠. 해봤죠? 아, 나트륨 쪼가리 물에 넣게 되면은 나트륨이 물에 떠요. 그래갖고 막 돌아. 그러면서 부글부글 막 끓는 것처럼 막 기포가 막 발생하거든? 그거 본 적 없어요? 아, 지금 보면 돼, 그냥. 그게 이제 뭐냐면, 이게 알카리 금속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만 보여드릴게. 물에 만나면은 요게 일단 물 분자가 수소 이온 두 개하고 수산화 이온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건 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제 물의 자동 이온화 그래.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나트륨이 이게 이온이 돼 버려.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려. 그리고서 잃어버린 전자를 갖다가 얘한테 줘갖고 수소 기체를 발생시켜버려. 이게 중요한 얘기야. 그러면 잘 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 뭐 이상하죠? 무슨 말인지. 여기에 내가 나트륨을 갖다 집어넣고 순수한 물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가 이 나트륨이 눈으로 보기엔 뭐냐면 녹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녹는 것처럼 보이면서 얘가 수소 기체를 발생시켜버려. 이게 폭발성 아니냐고. 무지하게 잘 타는 거야, 이게. 일단 그래서 나트륨이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수소기체를 발생시켜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속 화재 같은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금속분 같은 거 화재 나왔단 말이야. 일단 불 끈다고 물 넣어버리잖아요. 더 작살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걸 지금 하나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산화마그네슘 만드는 얘기인데 이거는 앞에 그 기출 문제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마그네슘이 산소랑 만날 때 화학 반응식을 쓴다면, 자, 그냥 MgO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썼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산소가, 내가 그랬잖아. 야, 우리가 말 없이 산소 그러면 원자야, 분자야? 말 없이 산소 그러면 원자야, 분자야? 다 분자입니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산소는 분자로 움직여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기본적으로 원자 두 개 아니냐. 그래서 이걸 반개 맞추려고 또 이렇게 2분의 1을 맞춘다고. 그죠? 그러면 이거 하나에 어차피 지금 뭐냐. 산소 분자 반개 있으니까는 원자로 치면 한 개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도 안 쓴다고. 왜? 원래 반응식은요. 정수로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 정확하게 쓰게 되면 뭐냐. 얘가 분자 하나를 만들려 그러면 마그네슘 원자는 두 개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써. 이걸 왜 Mg2라고 쓰지 않았느냐라고 묻지 마시고. 그건 금속이라 그런 건데 그 얘기하려면 이제 분자하고 결정하고 또 구별시켜야 돼. 되게 어려워. 그래서 이게 2MgO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잠시만. 그럼 뭐냐? 마그네슘 금속이잖아. 마그네슘이 산소랑 만나서 액면대로 말하면 산화 마그네슘이 된 거잖아요. 그죠? 자, 이 관계식에서 이 반응의 대표가 뭐냐? 우리 그저 공원에서 이렇게 애들 저 불꽃놀이 이렇게 불 붙이 지직 하는 거, 그게 이거라니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금 이게 이제 산화 마그네슘이고, 근데 잘 봐봐. 마그네슘이 이 반응에서 마그네슘이 산화됐어, 환원됐어? 산화잖아. 마그네슘에다가 산소가 들러붙었잖아.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산화된 거야. 그러면 누가 환원된 거야? 산소가 환원된 겁니다. 산소는 환원되었고 마그네슘은 산화가 된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이거 물어보려고. 이때 산소가 산화제야, 환원제야? 뭐로 쓰였어? 산화제로 쓰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다 됐으니까 잘 봐. 제가 아까 원자량에서 기본적인 건 드렸는데, 마그네슘의 원자량은, 자, 다 해버리자. 24야.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마그네슘의 원자량이 지금 24로 드린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12g을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산소의 질량이 몇 g이냐. 이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잘 들으세요. 원래 이게 진짜 반응식이지. 그러면 이게 마그네슘 이제 2몰인데 정확하게는 마그네슘 2개 있다고 치자. 그럼 몇 g이야? 48이잖아. 원자량이 하나가 24인데 2개 쓰면 48이지. 이거 48을 태우려고 그러면 산소 원자가 1개 필요하지. 근데 문제가 지금 12g이래. 그러면 산소 분자는 몇 개 필요해? 지금 뭐냐? 이게 48이잖아. 근데 내가 지금 12g 준 거라고. 그럼 이거에 얼마 태우는 거야? 4분의 1 태우는 거지. 그러니 산소도 4분의 1개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야. 되겠어요? 그래서 32의 4분의 1인 거니까 8g만 있으면 되는 거야. 48, 30이 맞잖아. 가만히 있으니까 또 계산 틀린 줄 알았잖아, 내가. 바짝 긴장하네. 이렇게 해볼게요. 야, 이렇게 되면은 산소의 지금 분자량이 얼마예요? 32잖아. 그러니까 정상으로 완전 연소하려고 그러면 산소하고 지금 마그네슘하고 산소의 질량의 비가 몇 대 몇이야? 48하고 32 이게 몇 대 몇이지가 안 보여? 3대 2잖아. 16 나누면 3대 2잖아. 그러니까 뭐냐? 12g에 8이고 3대 2라고. 근데 그렇게 외우는 건 조금 비참한 겁니다. 뭐 안 되면 그렇게 해서 외우시긴 외우셔야 되겠지만은 원래는 뭐냐면 반응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내가 안 했다 이거. 그게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들 교재 19페이지에 있습니다. 19페이지에 심화 문제 4번이에요. 19페이지에 심화 문제 4번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 뭐라고 돼 있어요? 24g 나왔잖아. 24g을 태우기 위해서 필요한 자 이로운 산소량 얼마냐 되어 있어요. 응? 이거 24. 24니까 그러니까 3대 2. 오케이? 그냥 봐도 16이지? 오케이? 그래. 그래서 이거를 또 안 했더니만 또 질문들이 또 그렇게 많네. 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얘기를 다 왜 했냐면은 금속분에 뭐 자꾸 금속이 뭐 탄다 하니까 아니 금속이 쇠만 금속이고 알루미늄만 금속이 아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마그네슘 같은 경우 또 특히나 뭐냐면 나트륨처럼 그렇게 물에 녹아서 정확하게는 뭐냐면 뭐 염기성으로 만들어서 알칼리란 말을 쓰는데 뭐 그 얘기는 뭐 넘어갑시다. 알칼리 얘기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고체 연소에서요. 표면 연소에서 자, 순, 목탄, 코크스 다 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금속분 이런 것들이 열 분해하지 않고 증발하지 않고 그냥 공기 중에 산소랑 만나서 타는 일반적인 연소, 고체 일반적인 연소가 표면 연소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억제 효과 없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자, 증발 연소라면 증발 연소. 자, 이게 이제 보시면 뭐냐면은 승화성 고체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긴 얘기할 거 뭐 있냐? 고체 연료. 고체 연료가 있어요. 알코올 연료 말고 고체 연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비교하자. 일반적으로 따지면 거기에 증발 연소에 크게 보면 융해성 고체, 승화성 고체 되어 있잖아. 그럼 융해성 고체 양초를 먼저 보여드릴게. 여러분들 양초예요, 양초. 그러면 탑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양초가 이제 불이 붙잖아요. 그럼 바로 밑에 뭐가 생겨? 촛농이 생기죠. 이게 뭐냐면 이 양초가 원료가 뭐야? 석유야, 석유. 근데 이거 뭐냐? 흐르잖아. 그래서 경화제 집어넣어서 붙여놓은 게 양초입니다. 간단해요. 그냥 석유예요. 파라핀. 그러면 얘가 불을 딱 붙여서 그 불 절대로 그냥 안 붙어요. 촛농이 생겨야 불이 붙어요. 그게.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지금 고체 상태인 건데 1차로 녹아야 돼. 1차로 녹아. 1차로 녹아서 이게 액차됐어. 그리고 이게 증발되면서 연속적으로 불이 붙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 액차가 직접 타는 게 아니라 했지.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예, 다이소 가면 요즘에 1,000원이면 사. 저렇게 뭐 블루베리 향, 뭐 이렇게 빨간 거, 파란 거 많이 팝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그것도 사요. 거기 캠핑장 가서 이렇게 텐트 안에서 이렇게 펴놓으면 향이 괜찮다? 살방살방? 근데, 다른 얘기가 아닌 거고요. 그 양초에 이제 촛농이 있습니다. 성냥불로 붙인 다음에 촛농에 불 해보세요. 불 절대 안 붙어요, 그거. 해보라고. 절대 안 붙어. 그건 무슨 얘기냐? 얘가 액체가 됐잖아요. 녹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심질 타고 올라와. 그 액체가 심질 타고 올라와서 기화되며 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봐봐. 잘 봐봐. 증발연소야. 그럼 증발연소는 무슨 얘기냐? 야, 액체가 증발할 거 아니냐? 기체될 거 아니냐? 그래서 증발되면서 고체에서 기체로 나와지면서 불이 붙는데 융해성이다 그런 건 뭐냐? 1차로 녹아서 액체가 되고 그게 촛농이라고, 촛농. 촛농에서 가연성 기체로 올라오며 타는 거고 아니면 뭐냐? 승화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고체에서 액체 건치지 않고 기체로 바로 가는 거. 이게 승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머릿속에 이걸 승화성이네 융해성이네 외우지 마시고 증발연소라는 말 자체가 뭐냐? 이건 가스가 타는 거라고. 그럼 뭐냐? 현재는 고체이지만 이게 어떤 형태가 됐건 액체를 거쳐 기화가 되건 다이렉트로 기화되건 기화가 되어서 타는 거라. 이거를 기억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유황도 있고 승화성에 그 나프탈렌인데 나프탈렌 뭔지 알아? 역시 여학생은 안 해요. 우리 형님 알아? 뭐로 알고 있어요? 자, 두 가지입니다. 좋아요.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에는 없겠지? 그러니까 없겠죠? 그리고 지금 동훈이 알아 뭔지? 나프탈렌? 화장실에. 그게 잘 봐봐. 이제 일반 공중 화장실에 가면은요. 그 남자 소변기 있으면 그 내려가는 쪽에다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공같이 뭐 돼 있었고 망같이 돼 있고 그런 걸 있는 데가 있어.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언니는 저기 옷장을 얘기했는데 다 같은 겁니다. 나프탈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하얘요.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근데 얘가 옷장에 넣어두면요
그 사이즈가 조금씩 줄어요. 그러면 뭐냐? 이게 줄은 게 어차피 기화된 거잖아. 그래서 옷장 안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엔 좀벌레라 그래. 그래서 옷이 좀 쓴다 그래요. 그래서 좀약 그래서 좀벌레 죽인다고. 그 나프탈렌을 거기에 넣어두면요 옷장 내에서 그 좀벌레가 많이 종대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의뢰 뭐 집집마다 옷장 속에 다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소위 좀 쓸진 않았는데 이게 좀약 냄새가 배 옷에 안 그렇겠냐고. 그랬고 이제 그게 남자 화장실 소변기 쪽에 두어서 이제 뭐 세균 증식을 억제한다든가 이런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승화성 물질. 그럼 뭐냐? 승화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예, 고체가 기체될 때 액체 거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자, 융해성, 녹아서 기체되는 거 대표적으로 양초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해연소. 자, 이거예요. 석탄, 목재, 종이, 섬유, 플라스틱. 여러분 그 플라스틱하고 고무 뭐 써있진 않지만 비닐 같은 건 다 고분자거든요. 그냥 다 석유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이 이제 뭐냐? 이게 그냥 바로 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을 받아서 열 분해되는 과정에서 가연성 기체를 뿜어내더라. 그놈이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해연소. 일반적으로 뭐냐? 온도에 관해서는요, 분해 속도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급격히 진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화학 반응의 속도가 좀 빨라지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말 쓰는 거는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온도가 올라갈수록 급격히 분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해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면 뭐냐? 가연성 기체 속도가 많아지는 거죠. 그럼 뭐야? 이게 이제 악화가 악화를 부르는 거지. 더 막 불이 심하게 나는 거죠. 거기에 뭐 카르복실산도 있고 뭐 알데하이드도 있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놔두세요. 예. 그래서 지금 뭐냐? 세 번째 보시면 분해 생성물이 가연성 기체일 때에는 열분해되면서 나와진 그 가스가 잘 타는 가연성 기체일 때는 열분해 생성물에 착화되어 불꽃을 발생시키면서 연소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해필이면 나와진 게 안 타는 거야. 안 타는 액체라든가 또 설령 기체인 경우에도 불연성이다. 그러면 이건 불 안 붙는 거죠. 그래서 뭐냐? 발화에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되지 못하면 연소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가 뭐냐? 종이는 조금 그렇고 목재 같은 걸 가렸을 때 볼 수 있는 탄화 현상이다. 이게 뭐예요? 끌리고 마는 거야. 이게 끌리고 마는 거라고.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나와 있네요. 지금 보시면 거기에 승화, 뭐 중화, 열분해 이런 것 전부 다 뭐냐면 가연성 액체를 만들고 그 가연성 액체가 지금 뭐냐면은 산소랑 섞여서 혼합게 돼서 탈 수도 있는 것이고 용이온 같은 경우 뭐냐? 바로 녹아버린 거죠. 촌농이 된 거죠. 얘가 가연성 기체를 발생시키고 그것이 증발해서 다시 탈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옆에 35페이지입니다. 45번 문제 어떤 얘기가 나와 있나요? 고체 상태의 연소에 대한 설명 중 이거 간부 문제네. 나중에 합시다. 그러면 46번 양초와 가장 유사한 형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양초의 형태는 뭐냐? 일단 고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체가 돼서 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체가 기체되는 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 승화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금 뭐 있느냐? 그건 나프탈렌 나오네요. 그렇죠? 나프탈렌 대표적으로 승화성 증발 연소이다. 돼 있고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내부 연소. 자, 이게 이번 시험에 나왔던 거죠? 질산했을 때로 나왔지 이번에. 예. 자, 잘 들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연물이면서 어떤 물질이 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가 산소를 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물질이 그 녀석의 분자식을 들여다보니까 산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무지하게 많죠. 산소를 갖고 있는 것들은.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가열돼서 열분해가 되는데 이때에 산소를 뿜어내. 여기서는 산소가 원자야 분자야? 무조건 분자야. 쉽게 말하면 탈 수 있는 형태의 산소를 뿜어내는 거야. 그래서 어떤 녀석이 지가 산소를 가지고 있는데 외부로부터 열을 받아서 열분해가 되니까 산소를 뿜어내. 그러면 외부에서 산소가 오지 않더라도 지가 뿜어낸 산소 분자 가지고서 가연성 기체를 만들면서 타버릴 수가 있는 거라고. 이게 자기연소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불을 끈단 말이야. 그러면 연료의 3요소, 4요소 중에 한 가지만 제거시키면 불은 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흔하게 물을 쓰는 건 뭐냐? 이거는 냉각소화 그랬잖아. 발화점의 온도 떨궈버리는 거. 그 다음에 CO2 뿌린단 말이야. 이건 산소를 차단하는 거잖아. 그걸 무슨 소화? 질식소화라고 한다 그랬잖아. 근데 자기연소, 내부연소라는 물질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무슨 얘기야? 산소를 차단시키더라도 뭐냐? 지가 만든 산소로 탈 수가 있는 거라고. 지가 만든 산소로 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기연소 되는 경우는요, 질식소화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갖다가 삼겹살로 비교해드려요. 자, 잘 봐. 여러분들 실제로 있잖아요. 숯불을 쫙 피우고 그 다음에 그릴을 깔고 삼겹살을 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숯불은 불꽃이 활활 나는 게 아니잖아. 직화가 아니잖아.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런데 이 숯불의 열기로 위에 있는 삼겹살이 이제 구워집니다. 그런데 이때 삼겹살이니까 비계 많잖아. 그러면 동물성 지방이 녹아 떨어지잖아. 그 비계 기름이 숯불에 떨어지면 이제 불이 붙어버려요. 불꽃이 생긴다고. 불쇼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얘가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숯은 절대로 지가 무염요소라는 상태라는 거잖아. 그리고 그 위에 올라있는 삼겹살은 뭐냐면 그 열기에 의해서 익어지고 있다가 자기 몸에서 떨어진 기름방울이 불꽃을 일으켜 자기를 또 태워버리는 거 아니야. 자기 몸에서 떨어진 빠져나간 기름방울이 불꽃을 만들어서 지를 직화로 태워버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나 어떤 물질이 산소 원자를 산소 원자 됐고 가지고 있는데 얘가 열분해 되어서 나와져서 가연성 기체를 만들어서 치자 이거야. 근데 산소가 지가 또 산소 분자를 또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외부 산소의 공급이 없이도 그냥 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연소라는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얘는 뭐냐? 질식소화 방법은 통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가연물이면서 자체 내 산소를 가지고 있더라. 외부에서 열을 가해서 분해되면 가연성 기체 탈 수 있는 거하고 산소가 같이 발생되는 거야. 그래서 뭐냐? 공기에 산소 없어도 돼. 내 거로 내가 탈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자기연소 혹은 내부연소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그냥 외우세요. 자, 5류 위험물이 있습니다. 1류에서 6류까지 있는데 5류 위험물인데 보시면 질산 에스테르. 이거 이제 요새 이제 그 에스터라 그러는데 맨날식 발음은 에스테르입니다. 그 다음에 셀룰로이드, 니트로 화합물, 하이드라진 유도체, 하이드록실 아민.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요. 일단 질산 에스테르하고 그 다음에 히드라진 유도체도 동그라미 치세요. 다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둘 중에 하나 꼭 좀 내면 요번엔 질산 에스테르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면 니트로진이 뭐야? 나이트로진. 이게 질소다. 질소 N이잖아. 무슨 얘기냐면은 질산 에스테르도 그렇고 니트로 화합물로 이것도 질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질소 가지고 있는 게 좀 내부 연소 좀 잘한다 정도로만 그냥 대충 그렇게만 잡아놓으시고 하여튼 외우실 건 질산 에스테르 그 다음에 히드라진, 하이드라진 유도체 요거는 좀 외워놓도록 하십니다. 자, 그래서 뭐냐? 지금 이제 기체가 타는 것, 액체가 타는 것, 고체가 타는 것 봤거든요. 그러면서 정리를 해드리면 기체의 제일 흔한 건 뭐냐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확산연소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자동차 엔진 내부로 들어갔을 경우에 미리 섞어 들어간다. 이온합이 있는 거고 부분 이온합이 있고 폭발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액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뭡니까? 증발연소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분해연소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뭐야? 심지 그 다음에 분무연소.
뿜어내는 건데 이건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공업적으로만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체에서 제일 첫 번째 표면연소. 표면연소는 불꽃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이게 화재 가서 목재 건물의 화재 거기서 이제 무염 착화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예. 증발, 그 다음에 분해, 자기연소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뭐냐? 가연물의 종류랑 관계없이요, 혹은 상과 관계없이 정상연소, 비정상연소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완전연소, 불완전연소하고 좀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야. 완전 불완전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산소가 이 녀석을 태우기에 충분하니 모자라니 이걸 따지는 거고요. 정상, 비정상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상이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촛불에 붙여놨는데 촛불이 잘 타고 있거든요. 이건 정상연소가 맞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얘가 지금 가연성 기체가 올라오고 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공급되는 만큼 가연성 기체 공급 속도랑 연소 속도가 같아서 잘 균형이 맞춰진 겁니다. 이거는 정상연소예요. 근데 비정상은 뭐냐 하면은 너무 늦게 타든가 빨리 타든가 일단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야. 완전 불완전하고 다른 거야. 오케이? 일단 그걸 먼저 구별을 하시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런 말이 되어 있잖아요. 일단 뭐냐, 가연물질 정상 같은 경우에 충분한 공기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또 연소시의 기상 조건 양호할 때는 뭐냐,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연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뭐냐, 열의 발생 속도, 연소 확산 속도. 열의 발생 속도, 그 다음에 연소 확산 속도가 같을 때, 자, 그러면서 화염의 모양, 위치, 상태 등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뭐 그냥 대표적으로 촛불이 그냥 아주 그냥 잘 타들어가고 있잖아요. 정상연소 보시면 되고요. 연소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화재 위험성, 이건 그냥 정상 타는 거니까 그야말로 내가 맨날 얘기거든요. 내가 라면 끓여 먹으려고 가스불 켰다. 이게 화재는 아니잖아요. 그건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이때가 효율도 좋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그럼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누가 크건 작건 뭐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맞지 않았을 때를 갖다가 우리가 비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 3번에 있네요. 대표적으로 비정상 연소가 폭발이더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소 확산이 되면서 열이 발생되는 건데 타기도 전에 열이 먼저 나온다는 거야. 그럼 쉽게 말하면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엄청나게 빠르게 타는 거죠.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면은 충격파가 먼저 펑 나가버리고 버섯구름 만들고 정상으로 타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폭발 같은 게 비정상 연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저기 38페이지 갑니다. 자, 백파이어, 역화, 리프팅, 블로우프 요 정도까지 보시면 돼. 뭐 거기 뭐 옐로우 TV나 주염이나 필요 없습니다. 안 나와요, 거기까지는요. 그러면 역화, 백파이어인데 잘 봐. 여기에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불을 딱 붙였어요. 쭉 타요. 근데 잘 봐. 이게 정상연소가 되려 그러면 타는 만큼 오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이게 공급 속도가 느려지는 거야. 그럼 나중에 뭐냐면은 이게 더디 오니까 야, 왜 이렇게 안 와? 불이 꺼질 수가 없네. 그래서 이 불꽃이 안으로 빨려 들어와 버려. 불꽃이 원래 뭐냐? 슉 하면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 나오고 타야 되는 거잖아. 이게 똑바로 못 나온단 말이야. 늦단 말이야. 그럼 뭐냐? 얘가 거꾸로 타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노즐 구멍 안으로. 그래서 거꾸로 탄다요. 귀뚜라미 보일러가 아닌 거고. 그래서 백파이어야. 역화. 그럼 무슨 얘기냐? 연료 공급 속도가
연소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머릿속에 기억할 건 뭐냐면은 하여튼 연료 공급이 느려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연료 공급이 느릴 때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제일 먼저 거기 어디를 보시냐면요. 역화의 원인의 D를 먼저 보세요. 이게 제일 큰 원이겠네요. 분출 속도가 공급 속도가 타는 것보다 느릴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잘 봐. E입니다. E 밑에. 노즐이 나오는 구멍이잖아. 구멍이 넓으면 빠르니 느리면 좁으면 빠르니? 좁은 게 빠른 거야. 유체의 속도는 뭐냐? 관의 굵기가 좁아지면 빨라지고 넓어지면 느려지는 거야. 그래서 자 얘가 지금 뭐냐? 노즐이 녹이 쓸어서 부식 등으로 구멍이 커진 거야. 구멍 커지면 느려지는 거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자 A로 가보세요. 번호 과열일 땐 왜 그럴까요? 노즐 구멍이 커져 열팽창을 해가지고서. 과열되면요 노즐 구멍도 커진다고 열팽창을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혼합가스의 양이 너무 적을 때, 이거는 B하고 C와 거의 같은 말이네요. 가스가 안에서 밖으로 밀고 나오는데 양이 적어지면 압력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어떻게 나오냐? 가스통 안에 압력이 바깥쪽보다 높으니까 고압도 저으로 밀고 나오는 거잖아. 근데 어지간히 빠져나가서 안에 압력이 줄었어. 그럼 뭐냐? 잘 못 나올 거 아니야. 그게 지금 B하고 C와 같은 말하고, 용기 밖의 압력이 용기 안, 원래 바깥이 무조건 안보다 낮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바깥은 1기압인데 처음에 뭐냐? 이 가스통이 10기압이었대. 근데 자꾸 빠져나가. 그래서 이게 뭐냐? 3기압, 2기압 돼버려. 그럼 차이가 별로 없잖아. 그럼 잘 못 나올 거 아니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핵심은 뭐냐면 잘 못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밀고 나오는 원리는 뭐냐? 압력 차였는데 압력 차가 작아져도 못 나오는 거고, 혹은 뭐냐? 나오는 노즐 구멍이 너무 커져도 느려지는 거고. 이걸 기억하면 되니까 따로따로 외우지 말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번호 과열됐을 때 열팽창으로 노즐 구멍 커진다. 요거까지 가면 됩니다. 자, 리프팅이에요. 이건 뭐냐? 용접가스 이제 휙 불 붙였어. 너무 세게 열어버리면 이게 휙 하면서 불꽃이 노즐 구멍에서 떨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서 막 잘 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세게 뿜어 제끼니까는 거의 불꽃이 이 앞에서 나온다고. 이게 이런 거 본 적 없나요? 아, 용접하는 거 보면 이런 거 항상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역화의 반대야. 이제 우리말로는 역화 선화 그러고 이제 우리가 백파이어 리프팅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이게 너무 빨리 나오는 거야. 너무 빨리 나와갖고 불꽃이 노즐 구멍에서 떨어지는 거야. 이게 리프팅이 되고, 너무 세게 가버리면 뭐냐? 완전히 떨어지면 이제 불 꺼집니다. 그러면 블로우오프예요. 선화 상태에서 연료의 가스의 분출 속도가 더욱 증가해서 화염이 꺼진다. 블로우오프까지 가시면 되겠고, 뭐 블로우다운 환경은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연소 불완전. 이건 다 끝났네. 이건 할 게 없네. 자, 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산소가 충분하냐, 그렇지 못하냐, 이거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탄화수소기는 전부 다 뭐냐, CO2고 물만 만들어야 되는데요. 불완전이 되면 이제 뭐냐면 CO2도 나와지고, 그 다음에 끓음도 생긴다. 탄소 그냥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다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가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 거기 있네요. 38페이지에 49번 문제 있습니다. 18년도 문제네요. 역화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 찾기 돼 있거든요. 연소 속도보다 가스 분출 속도가 클 때, 아유, 환장하겠네. 느릴 때 아니야. 분출 속도가 느리니까 너 왜 안 하고 딸려 들어가는 거죠. 웬일입니까? 답 1번 나왔네요. 그럼 나머지 혼합가스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낮을 때의 외부 압력에 비해서 뭐냐, 밀고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번호 과열됐을 때 노즐 구멍 커졌다. 또 부식으로 구멍 커졌다. 자, 좋습니다. 너무 쉽게 답이 1번 나오네요. 50번은 뭐예요? 가스의 분출 속도가 타는 속도보다 빨라. 그래서 불꽃이 번에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꺼지는군요. 떨어져 타는 거는 리프팅이 되는 거고 꺼지면 블로오프 되는 거고 이건 블로오프가 되겠네요. 오케이. 이 정도입니다. 예. 자, 됐고요. 연소 생성물을 가셔야 되는데 잠깐 끊어갈까요? 나도 밥 먹고 떠드니까 좀 부대끼네. 잠깐 끊어갑시다.